세부 정보의 파악이라는 게 나와. 앞에 있는 거는 지금 단락 하나만 읽으면 됐잖아요. 맨 마지막. 왜? 문제가 궁극적인 주제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지금 세부 정보의 파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읽어야 돼. 왜? 다 읽어야 돼. 근데 읽고 내려오지 말아요. 읽고 내려오지 말고 아래에서 선택지를 보고 찾아 올라가야 돼. 이해했어요?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들어갔다. 이 문제는 우리한테 시간을 많이 요하는 일치 문제인데요.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을 하나하나 다 읽고 이 지문 내용은 이런 거군요. 가 아니야.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지문 내용을 암기하고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선택지를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주세요. 선택지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가달라는 얘기는 선택지에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이래. 1번에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에 간접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이거 일치 문제야. 그리고 여기에 주류적 배치라는 거 하고 주변적 배치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당신이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건 단락에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와 있는데 그 네 개 중에 간접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주류와 주변적 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두 개 중에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맞게 써 있으면 이거 일치하는 거고 다르게 써 있으면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 주변적 배치와 주류적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단락에 있단 말이에요.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사용하는데 밑에 보면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되어 있다. 여기는 지금 나와 있기를 주류하고 주변이 놓고 봤을 때 주변 쪽이 훨씬 더 강하게 인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락에서 우리가 가서 봤더니 주류적 배치라는 거하고 주변적 배치라는 거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중실해? 주류적 배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 그럼 1번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지. 됐지? 2번도 마찬가지야.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 쉽다. 그랬으면 여기는 간접 광고랑 직접 광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시청자가 뭐 한대요? 광고를 회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설명을 하고 나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심해. 당신이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간접 광고와 직접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파악하는 건 출제자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가 원하는 건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답을 찾으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시간 1시간, 2시간을 주고 내용 파악이 다 끝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1분 안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무조건 글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 당신이 그럼 두 번째로 찾아야 되는 건 간접과 직접 광고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간접 광고가 회피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나왔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들어갔더니 1단락이에요. 내용을 보아하니까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간접 광고 쪽이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어렵다고 나와 있거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간접 광고가 더 쉽다고 나왔으니까 또 틀렸어. 됐지? 그럼 1번 틀렸고 2번 틀렸죠? 됐어요. 자, 3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3번 선택지 갑니다.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는 수용자 기능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간접 광고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프레임에 관련된 이야기. 단어가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걸 찾아가지고 가서 보란 얘기예요. 프레임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나요? 라고 들어갔더니 네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갈게요. 나온 거 이렇게 들어가요. 시청자의 인식 속에 자, 시청자 인식의 은연 중에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은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체적인 해석이 요구가 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대요. 시청자가 그 자기 나름의 프레임이라는 걸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래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간접 광고를 볼 때도 자기만의 프레임을 작동한다는 뜻이네. 말을 바꿔놨구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일치 문제라서 그 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답을 찾기가 좋았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 3번은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말을 바꿨어. 그러면 3번을 보니까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고 수동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능동이 된다는 거지. 간접 광고에도 뭐 한다는 얘기네. 능동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여기 수동적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거 3번 틀린 거야. 됐어요? 4번 봐봐요.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간접 광고와 직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면 4번 나와 있는 걸 지금 봤더니 직접 광고라는 거 하고 간접 광고라는 거 하고 두 개를 어떻게 지금 나눌 수 있는가?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개념은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 정의는 어디에 나온다고 했어요? 맨 앞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 지금 봤더니 자, 직접 광고라는 거는요. 방송의 앞과 뒤에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간접 광고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이거 직접 광고는 그 안에 있는 거고 간접 광고는 아니지. 직접 광고는 앞과 뒤에 붙어서 방송하는 거고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하는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4번도 틀렸네요. 됐죠? 5번입니다.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 지금 보아하니까 요거는 지금 간접 광고에 대한 이야기야. 간접 광고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한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마지막 단락에요.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중에 파고든다. 말을 바꿨어. 은연중에 파고든다라고 나왔죠. 은연중에 파고드는 게 간접 광고고 그것을 시청자들이 은연중에 모르는 사이에 파고들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다. 됐어요. 그러면 답은 지금 몇 번이냐? 5번이 일치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와 있는 1, 2, 3, 4, 5에서 직접 광고랑 간접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 글은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냐? 광고에 관련된 이야기다. 어디를 찾아 들어가서 봐야 하느냐라고 들어가게 되면 그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들이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가 단락을 찾아 훑어가면 되는 거구나. 됐죠? 글을 다 읽었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찾아서 읽은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말을 찾아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간접 광고와 직접 광고가 있는데 간접 광고랑 직접 광고로 나누는 건 어디에 붙여놨냐예요. 바깥에 직접 붙여놨으면 그건 직접 광고, 안에다 배치해놨으면 그건 간접 광고. 간접 광고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가 있어요. 주류적 배치라는 건 사용하는 거고요. 주변적 배치라는 건 그냥 놓는 거예요. 주류적 배치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대요.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간접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시청자들이 이걸 볼 때 회피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간접 광고를 볼 때 우리가 아무런 미디어 프레임도 안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미디어 프레임이 있대요. 미디어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가 뭐였냐면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됐죠? 미디어 교육이 해야 한다는 얘기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네?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어떻게 알았어요? 각 문단의 마지막. 특히나 지금 나와 있는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글의 주제. 논지 파악됐죠?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방식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간접 광고랑 직접 광고 나눠졌죠? 분류 들어갔죠? 뜻 뭔지 나와 있죠? 그럼 뭐예요? 요거 정의가 들어가 있구나.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다른 건데 같이 놓고서 얘기를 했으니까 대조가 들어가 있고요. 나와 있는 결론은 어디에 있구나? 마지막에 있구나. 분석 끝난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고 그 일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나중에 이게 문장 배열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단 간의 구조를 얘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